공도에서 달리는 페라리 한 대 한 대가 움직이는 광고판이라는 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오늘은 20년차 디자이너 시각에서 이들의 브랜딩에서 배울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페라리는 실물을 직접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델이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직접 봤을 때 느껴지는 이 강렬한 인상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이 각인시킨 게 다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이탈리아 마라넬로에서 시작된 작은 이 레이싱팀이 어떻게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그 브랜딩 방법과 감각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순순히 브랜딩 관점이고요. 이 회사의 역사나 연천사를 처음부터 쭉 훑지는 않을 겁니다. 브랜딩 관점에서만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가 혹시 배워갈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페라리의 시그니처 로쏘 코르사. 이 붉은 컬러는 1920년대 유럽 모터스포츠에서부터 페라리가 갖게 된 컬러인데요. 그때 당시 국제 레이싱 협회에서는 강제로 국가별 고유 색상을 지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은 브리티시 그린, 독일은 실버, 프랑스는 블루, 그리고 이탈리아는 로쏘 코르사라는 경주용 빨간색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컬러가 공식적으로 스펙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RGB 값도 그렇고 팬톤 코드도 그렇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시대별로 모델별로, 심지어 차체 소재 그리고 도장 방식에 따라 미묘하게 다릅니다. 빛의 각도와 소재의 반사율에 따라 실물을 보면 매번 약간씩 묘하게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페라리 창시자인 엔초 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스카는 아름답지도 못생기지도 않다. 그저 레이스에서 이기면 아름다워진다. 그런데 페라리의 빨간색은 태생부터 레이스에서 이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빨강으로 열정이나 자신감 같은 걸 표현할 때 페라리는 움직임의 여운을 담았죠. 정지해 있어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속도감, 이것이 로쏘 코르사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브랜딩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게 합니다. 감정의 일관성이 더 핵심이라는 거죠. 브랜드는 컬러를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안 되고요. 그 컬러로 인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감정을 어떤 시각적인 요소를 볼 때마다 기억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로고입니다. 페라리의 검은 말, 프렌칭 홀스죠. 이 로고는 놀랍게도 레이싱이 아닌 전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공군의 에이스였던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전투기에 그려진 문양이었죠. 그리고 이 말은 1692년부터 무려 300년 동안 사용된 비아몬테 카라벨라라는 이름의 기병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1923년 프란체스코 바라카의 유족이 엔초 페라리에게 이 말을 당신의 차에 붙이면 행운이 따를 거예요 라고 전했고, 엔초 페라리는 9년 후인 1932년부터 이 말 문양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디자인 천재성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엔초는 단순히 말 그림만 넣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란색 방패를 추가했고, 고향 모다나의 상징 컬러이면서 동시에 레이싱팀의 방패를 의미하도록 접목시켰죠. 상단에는 스쿠다리아 페라리인 SF를 새겨 넣었고요. 심지어 말의 꼬리 방향까지 바꿨습니다. 원래 아래로 향하던 꼬리를 위로 치켜 올린 거죠. 이게 말 해부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자세지만 시각적으로는 더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로고는 4가지 스토리 레이어를 담았습니다. 300년 기병대의 전통, 전쟁 영웅의 유산, 자기 출신 지역의 자부심, 그리고 팀의 정체성, 브랜드의 DNA인 레이스의 승리에 대한 집념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시각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요, 강력한 브랜드 심볼은 예쁜 그림이 아니라 압축된 스토리입니다. 브랜딩의 오리지널리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 스토리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덧입히고 재해석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1950년대 페라리인 250 테스타로사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차의 펀툰 팬더는 브레이크 냉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우연히 탄생한 디자인입니다. 스칼리오띠가 즉흥적으로 팬더를 도려낸 이 형태는 나중에 고속에서 불안정하다는 게 밝혀져서 수정되었지만, 오히려 이 실패한 부분이 지금은 페라리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1962년에 250 GTO는 페라리 역사상 처음으로 윈드터널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공기 역학을 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모델 모두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감각으로, 하나는 과학으로 그렇게 된 거죠. 이 역설적 조합이 바로 페라리 디자인의 본질입니다. 스칼리오띠가 망치로 알루미늄을 두드려가며 만든 곡선과 윈드터널 안에서 만들어진 공기역학적인 라인, 둘 다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현재 페라리 스타일링 센터를 이끄는 플라비오 만조리는 미학은 성능에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 하면 Aesthetics Follow Performance인데요. 모든 디자인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Form Follow Function에서 파생시킨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페라리가 생각하는 기능이라는 거는 단순히 속도나 공기 저항감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오고 흥분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이들한테는 기능의 일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명확합니다. 진짜 브랜딩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 그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만나는 크로스 포인트에서 탄생합니다. 때로는 즉흥적 실수가 걸작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때로는 철저한 계산으로 만든 게 감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운드입니다. 페라리 시동을 걸 때 나는 그 배기음은 그냥 배기음이 아닙니다.
페라리의 시니어 음향 엔지니어인 프란체스코 카라소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2013년부터 가상에서 프로토타이핑으로 엔진 사운드를 미리 설계합니다. 흡기와 배기 시스템의 모든 요소를 여기서 튜닝하죠. 이거는 음악을 작곡하는 것처럼 배기음의 사운드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V8 엔진과 V12 기통 엔진은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갖습니다. V8의 플랫 플레인 크랭크샤프트는 고회전에서 날카로운 비명 같은 엔진 사운드를 만들고요. V12는 훨씬 더 웅장하고 밀도 높고 복잡하면서 풍부한 하모닉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V8 엔진이 적용된 458 모델은 9000rpm까지 회전하면서 웅장하고 굵직한 사운드를 만들고요. 812 슈퍼패스트의 V12는 마치 F1을 연상시키는 사운드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엔진 설계 단계부터 계획된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페라리가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서 이미 특허를 많이 출원했다는 점인데요. 전기 모터의 소리를 증폭하고 변조해서 페라리 시그니처 사운드를 재현한다는 이 기술. 시대가 바뀌어도 브랜드의 청각적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브랜딩은 시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랜드의 사운드, 인터랙션 소리, 심지어 알림음까지도 이 소리가 우리 브랜드의 감정을 표현하는지 기준을 만들고 설계해야 됩니다. 청각은 시각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감정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의 페라리 본사. 이곳은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한 이 캠퍼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윈드터널 실험 건물이 압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윈드터널 건물은 거대한 박스 안에 모든 기계를 숨기지만 렌조 피아노는 정반대로 접근했죠. 기계 구조를 외부에 노출시켜서 마치 페라리 엔진룸처럼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장 르벨르의 프로젝트는 또 다른 접근입니다. 기존 건물과 맞닿는 부분에 반사되는 빨간색 패널을 입혔죠. 거울처럼 마감된 스테인리스 스틸과 유리가 하늘과 주변을 반사시키면서 하루 중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다른 풍경을 만듭니다.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방문자는 이곳에서 페라리의 전 과정을 목격합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시작해 생산 라인에서 빌드하는 것을 거쳐 완성된 차가 테스트 트랙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이 동선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페라리 빌리지가 폐쇄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캠퍼스처럼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마라넬로 마을 이곳저곳과 자연스럽게 섞여있죠. 오늘날 브랜드들에게 공간은 새로운 미디어 그 자체입니다. 오프라인 스토어와 팝업 스토어, 전시 부스 하나하나가 브랜드의 물리적 BX 또는 UX가 되죠. 디지털 시대일수록 물리적인 공간은 더 중요해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화면에서는 전달할 수 없는 감각적 경험과 감정의 증폭이 일어나는 곳이니까요. 지금까지 페라리의 여러 브랜딩 본질을 같이 해체해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브랜딩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컬러는 스펙이 아니라 감정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로쏘 코르사에는 고정된 RGB 값이 없습니다. 시대별로, 모델별로, 소재별로 미묘하게 다르죠. 우리가 브랜딩할 때 컬러는 팬톤 코드 하나 정해놓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색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일관성을 정의해보세요. 빨강이 열정인지 속도인지 긴장감인지 매체와 소재가 달라져도 그 감정만은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로고는 예쁜 그림이 아니라 스토리의 함축이어야 된다. 마을 문양이었던 프렌싱 홀스는 300년 기병대 역사, 전쟁 영웅의 유산, 지역의 자부심, 레이싱 DNA를 하나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브랜딩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존 스토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담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업자의 개인 스토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의 역사도 찾아서 레이어링을 하는 겁니다. 서너 개의 스토리가 하나의 심볼, 하나의 로고로 수정될 때 진짜 아이코닉한 것이 탄생합니다. 셋째, 디자인은 과학과 예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한다. 250 테스타로사는 즉흥적 실수로, 그리고 250 GTO는 윈드터널에서 과학적으로 둘 다 상반되지만 둘 다 걸작이 된 것처럼요. A/B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감동적인 걸 만들어내기 힘들고요. 반면에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이나 센스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미학은 성능에 따른다. 아까 얘기했던 에스테릭스 팔로우 퍼포먼스, 이거를 기억하시되 여기서 감동, 와우 팩터를 퍼포먼스 부분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는 브랜딩에 감동이 항상 들어가게 해보세요. 넷째, 브랜딩은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페라리는 2013년부터 엔진 사운드를 가상으로 먼저 작곡합니다. 전기차 시대에도 시그니처 사운드를 재현할 특허까지 준비해놨죠. 브랜딩할 때 로고와 컬러에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앱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알림 소리,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패키지 여는 소리, 매장이 있으시면 BGM까지 설계해보세요. 청각은 시각보다 더 오래 기억되고 감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소리가 우리 브랜드에 적합한 사운드인가? 한번 계속 체크해보세요. 다섯 번째, 공간은 브랜드에게 새로운 미디어이다. 렌조 피아노는 윈드터널의 기계를 숨기지 않고 노출시켰습니다. 마치 페라리 엔진처럼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팝업 전시 부스 같은 곳을 그냥 임대료 내는 공간으로만 보지 마세요.
디지털로는 전달하지 못하는 감각적인 경험과 감정 증폭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BX 또는 UX로 설계해보세요. 동선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이 모든 터치포인트를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시켜라. 페라리의 경우 컬러, 로고, 디자인, 사운드, 공간 모두가 하나의 감정으로 귀결되도록 수렴시키고 있고요. 이것을 그들은 We are the competition 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폰트 크기와 여백만 정의하지 마시고요. 우리 브랜드를 경험한 사람이 느껴야 할 단 하나의 감정을 먼저 정의하고 모든 터치포인트가 그 감정을 향하도록 설계하세요. 이런 고민은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나도 흥미롭고 결과물이 정말 기대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스펙과 기능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시키기 힘든 시대에 왔습니다. 진짜 차별화는 감정의 일관성에서 나오고요. 이것을 꾸준히 잠재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페라리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판 게 아닙니다. 바로 스피드와 레이싱에서의 승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오감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오감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알베르토였습니다.